I'm Victor Abreu, owner of the Actigio, the company.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이 아브레우 대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회사 주소지가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1인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술 활동을 찾아봤더니 영향력 있는 논문에 참여해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약 20년 전에 쓰인 논문에서도 대학 교수라던가 석유 탐사 기업에 근무했던 이력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같은 학회에 속해 있는 교수는 아브레우가 업계 1인자라거나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지만 유명한 권위자인 건 맞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왕고래, 물론 잡으면 좋겠죠. 다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게 아니냐, 한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러면 몇 번에서 안 나오면 사실은 경제성이 꽝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겠다. 그런 이제 확률적인 판단을 하신 거라고 봐야죠. 오늘의 키워드, 대왕고래 잡으러 왔다입니다. 네, 고래를 잡으러 오긴 왔습니다.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오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자, 이 액트지오 회사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현지에서 기자들도 많이 가고요. 또 커뮤니티에도 좀 올라오는데 본사에 가보니까 지금 약간 옆에 잘리긴 했지만 지금 임대 중이라고 for lea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과연 정체가 뭘까 이렇게 의구심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채원 위원님, 어떤 업체입니까? 아무래도 관련 심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던 업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해 프로젝트의 성과도 냈던 곳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 하나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 액트지오가 맡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광구에 대한 이 자료들을 십수년 동안 그 조사한 자료들을 쫙 주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가라고 평가를 의뢰한 그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이후에 있는 시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액트지오가 다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 액트지오가 지금 여기 사업성 뭔가 20%의 확률이 있다고 판단한 것 거기에 근거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액트지오가 했던 활동들이 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단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시민들이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하는가? 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 타이밍에 이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산유국을 꿈꾸면서 이 정도의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밖 어떻게 보면 산유국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아직 진척이 많이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발표를 한 날 보지 않았습니까? 주가도 출렁출렁거리고 뭔가 사람들도 지금 액트지오 회사를 막 다 찾아보고 궁금증을 갖는 것처럼 뭔가 의문점이 아직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진행을 하다가 사업성이 이건 아니다고 판단이 됐을 때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압박감 속에서 이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액트지오가 갑자기 이제 부상을 했잖아요.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뭔가를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게 맞는가? 뭐 하는 업체지? 대표는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김보엽 위원님. 과거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좀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관련 논평을 하면서도 이 업체 그리고 저 전문가에 대한 검증은 언론인들이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 구멍 하나 뚫는데 1천억이 드니까 5개를 뚫으면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엄청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검증도 한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 군데 맡겨볼 수 있는 것이고 왜 저런 전문가, 저런 회사는 미국에만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없는가? 우리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에는 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없는가, 같이 검증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을 아직까지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김 의원님. 네. 지금 아브레우 대표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연합뉴스하고 SNS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분야의 세계 최고다, 그리고 심해 탐사에 특화된 회사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당사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발표했다면 일단 믿어야겠죠? 당사자는 당연히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안 믿으세요? 네, 아니 저는 믿고 싶죠. 그리고 당사자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들이 뭐 대규모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도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지는 이제 차분히 살펴보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게 2007년도부터 동해 앞바다에 있는 석유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진행이 돼 왔고 탄성파를 통한 지층 구조 분석은 꾸준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진행한 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명확하게 이 안에서 한 120억 배럴 정도가 되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한 업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수차례 검증 작업들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 처음에는 물리탐사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탐사 시추로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 이런 내용에서 국민께 5개의 시총을 뛰는 5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성공 확률은 20%지만 한번 국민 여러분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올 초에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전에 좀 하시지. 총선 전에. 이런 아쉬움이 전에요?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 선거 나가기 전에요. 네, 그랬으면 또 야당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총선용으로. 그래도 4월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예. 라는 아쉬움이 그렇군요. 자, 이 업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어제 개혁신당에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이 나와서 감이 좀 이상하다. 찾아보니까 외신 기사도 없고 또 교육을 주로 하는 업체로 등재가 돼 있다라는 건데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업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근데 다만 그 주 업종이 사실은 탐사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직업 훈련으로 돼 있다는 게 참 의심스러운데. 직업 훈련이요? 네, 직업 훈련. 네, 그런데 전 이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께서 인터뷰 중에 5개월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5개월 동안 어떻게 검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4월 전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김병민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틀 뒤에 전격적인 입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조율이 됐겠죠? 네, 어느 정도는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 보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국내에서 갖고 있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미치는 신뢰도에도 타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만약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증이 된다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올해 연말에 이제 그 탐사 시추가 들어가고 내년도 상반기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꽝을 가지고 대통령이 허풍처럼 국민께 국면 전환용으로 얘기했다면 그 평가를 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심해 유전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 가이아나 광고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성공률이 8% 정도로 시작했는데 결국 성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0% 정도 되는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분석이니만큼 일단은 현 상황을 좀 진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를 들어보고 기대감을 가져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 같던데요? 예. 아니 저는 대통령부터 차분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산업자원부 장관 정도가 이걸 브리핑을 했으면 아 그래?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호들갑을 떨어버리니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웃긴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웃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썰렁해지거든요. 예. 그런 거 비슷하게 대통령이 너무 먼저 나섰다. 네, 자 기자회견이 모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윤곽이 나올까요?
글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뭐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이걸 얘기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뢰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와서 조금 이것을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이 벌려놓은 이 불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대통령이 이거를 국정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걸 한 거는 국면 전환용을 깨했다면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정말 그냥 정책 브리핑을 위해서 이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다면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이 하기 위한 기초 체력 이런 기초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표가 이런 시장 상황까지 좀 감안을 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감안해서 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10시에 했다는 것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합니다만은 10시에 발표해서 그날 상한가 친 종목이 그 다음날 따상 연이어서 같이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금 있게 되는 동해 석유 프로젝트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들도 이른바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테마주로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까지도 사실 대통령의 정책 발표랑 다 연결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겠죠.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았을 텐데 혹시 그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 주가의 흐름에 올라타서 사익을 편취한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궁금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정부가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느 대기업을 방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화큐셀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어느 기업을 방문을 한다 하면 주가가 움직일까 봐 그것도 장 마감한 이후에 3시 반 이후 4시 정도 이후에 주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발표를 했고요. 당일 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테마주가 급등한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재생에너지 쪽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그 국정 브리핑이 나중에 혹시라도 국정 블러핑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2007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자원 개발을 전 정부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명운이 대통령님의 명운이 정책이 아니라 이 석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걸려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뭐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연말에 나서는데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매장이 돼 있느냐? 그 이후에는 과연 그러면 경제성이 있느냐? 이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짤막하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공간이 있다는 것만 확보된 거고요. 공간이 있는 거에 석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뽑아냈을 때 경제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0%면은 그냥 전부가 0이 되는 그런 낮은 확률인 겁니다. 그리고 5군데를 판다고 해서 5군데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의 낮은 확률로 다 1,000억을 들여서 뚫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가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야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정부에서 20% 얘기한 게 경제성까지 감안한 건 아니죠. 네,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이제 최종적인 시추 탐사에 대한 가능성들을 얘기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끌어올렸을 때 이게 상업 생산이 가능했을 때 정말 양질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40억 배럴의 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일정 부분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 묻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비판은 하고 싶은데 너무 세게 나간 비판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석유가 콸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 아마 영구박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좀 차분하게 적어도 1년 안에 보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감 있게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생산성이요. 생산성 문제는 뭐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50년 전에 박정희 정권 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이 석유가 나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던진 충격파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석유가 나중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한 드럼통 정도 나왔는데 그게 원유가 아니라 정유였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건 사기극이었던가는 거죠. 경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간단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 민주당이 그래서 세게 못한다, 박제가 될 것 같아서 조국 혁신당은 충분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나오면 어떡하냐,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석유가 콸콸 나오면 나라의 경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땅히 축하를 해야 되고 저희는 사과를 할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높은 뜻, 고귀한 뜻을 잘 몰랐군요. 사과를 할 텐데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에서도 석유 콸콸 나오면 축하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박수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축하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난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 석유공사 관계자입니다. 몇 년 전 추정 매장량이 1억 배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추정치가 140억 배럴로 뛰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140배가 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액트지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거짓을 섞어서 만약에 해명을 할 경우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 검색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거짓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을 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과 특히 조국 혁신당이요. 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천공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링크를 조국 대표가 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천공과 관련된 최고위원 회의 발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역시 역풍 맞는 거 아닙니까? 역풍을 맞더라도 석유가 콸콸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국가적 경사를 축하를 할 텐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천공이란 표현을 쓰니까 깜짝 놀라셨잖아요. 놀랐죠. 긴장하셨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연관 검색어로 천공을 찾거든요. 지금 실제로 석유, 가스 하면 검색어로 연관 검색어로 천공이 뜬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어쩌다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브리핑이 아니라 국정 블러핑이다. 뻥일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 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님들이 액트지오사에게 천공은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파생돼서 퍼져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치권에서까지 이런 담론들을 끄집어내게 되면 내년도에 만약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돼서 기름이 콸콸 나오는 국가적 경사가 나왔을 때 또 네티즌들과 국민이 천공을 찾는 희한한 일이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다 끌어다 얘기하면
이것도 천공 저것도 천공. 이게 과연 정치적인 이슈 쟁점 공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익과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두 가지를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